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둔갑할 수 있는 법적 구멍을 메워야 합니다. 교육감으로서 옳고 당연한 것을 가르치는 데 대단한 용기를 내야 하는 지금의 현실에 책임을 동감하며 교사님들에게, 선생님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 차원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 분쟁으로부터 교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첫째, 소송비 지원 관련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그동안 2020년 5월부터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해서 교원 안심공제 사업을 통해 소송비 지원, 분쟁 조정, 배상 책임 지원, 치료비 및 심리상담비 지원, 위협 대처 보호 서비스, 경호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이 아니더라도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에게는 교육감 지정기관에서의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간제 교사를 포함해서 서울특별시 교육청 소속 교원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소송비 지원 절차 간소화입니다. 교원이 소송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은 교육활동 침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알려지게 되고 해당 교원은 불필요한 갈등이나 오해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사안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하면 별도의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없이 소송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겠습니다. 소송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교원지휘법 제15조에 의해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으로 인정받은 때에만 소송비를 지원하던 것을 교육활동으로 소송 중인 교원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이 법적 대응을 할 때 필요한 소송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아서 교육활동 보호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의회와도 협의해서 조속히 조례 제정을 마무리하고 소송비 지원의 범위를 넓혀가고자 합니다. 소송비 선지원과 보장성 강화입니다. 많은 교사들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수사 단계부터 교육청에서 변호인 선임비를 선제적으로 지원해주고 본인에게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적극 행정을 근거로 일정 부분이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내년 교원 안심공제 계약을 갱신할 때 이 같은 현장 교사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보장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분쟁조정 서비스 강화. 현재 학교 내의 분쟁조정은 사안조사 단계에서 양 당사자가 모두 분쟁조정에 동의하는 경우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양 당사자의 동의가 쉽지 않고 조정이나 합의 과정에서 필요한 권한이 위원회에 부여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분쟁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 교육청은 교원 안심공제 사업으로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활동 중에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 안전공제 소속의 법률 전문가와 분쟁조정 전문가가 개입하여 양 당사자의 요구사항을 듣고 적정성을 검토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학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고 지역청 수준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학교에서의 민원에 대해 화해조정을 가능케 하는 방안을 진전시켜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조례도 제정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서울시에서 시범 실시를 해서 법제화까지 가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민원 창구 일원화 체계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사 면담 사전 예약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일부 학부모의 악의적인 민원은 정상적인 교육활동 침해를 넘어서서 교사 개인의 생존권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 해결의 첫 검으로 학교 민원 창구 일원화를 위한 교사 면담 사전 예약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학부모가 교사 면담 또는 전화 통화를 요구할 때 학부모에게 사전 고지 의무를 부여하고 학교는 사전에 고지받을 권리를 제도하겠습니다. 이 체계를 통해 교사에게 들어오는 민원을 1차적으로 시스템에서 분류하여 교사에게 바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은행과 공공기관에서 활용하는 챗봇을 활용해서 직접 응대하지 않아도 되는 일반 민원은 실시간으로 빠르게 처리하고 교사의 민원 응대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활동 보호환경 구축과 관련된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점은 저희가
업무용 휴대전화를 보급하는 것도 있고 안심 번호를 부여하는 것도 있고 뭐 녹음 가능 전화기 비치, 통화 연결음 설정, 뭐 ARS 서비스 등등 다양한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 기회에 중간 평가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모든 학교에서 원하면 다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학생 생활지도 지원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지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초등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6월 28일 시행됐습니다. 이 법안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학생이 교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서울시경은 이 법안에 따라 8월 내에 마련 예정인 교육부 고시안을 토대로 초등 및 중등 학생 생활규정 예시안 마련을 위한 TF팀을 구성해서 학교 현장에 적합한 학생 생활규정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서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학생 생활교육 도움 안내책자를 제작해서 8월 내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건강 위기학생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권역별 거점 병원 4곳에 있는 정신건강 전문가에게 전문적인 상담을 받고 필요하다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마음건강 전문가 학교 방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현행 4개 거점 병원에서 교육지원청별 1개씩 11개로 확대해서 문제 행동 학생의 심리정서 치료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